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온부동산 가온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모르는 소리 마라 아이넷 아빠가 말하는 제주도 교육환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오고 싶었지만 아이들 교육 환경이 걱정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난 방송을 숙지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닷가 염분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바닷가에서 리조트와 카페, 피싱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와 바로 접해서 파도가 치는 곳도 아니지만 저는 1년 내내 바닷가 쪽에선 날아오는 염분과 치열하게 싸우며 조경과 시설물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이 쇠도 녹여버리는 무서운 것이어서 입도를 원하시는 분들께 바닷가에 살면 왜 안 되고 힘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다 조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오픈 예정인 카페나 식당, 펜션의 컨셉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분의 정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염분은 소금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에서는요, 염분을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염분은 소금인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해수는요, 1kg 중에 염화나트륨이 약 27.21g이 들어있으며 이 소금기가 바로 모든 것을 산화시켜버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작은 소량이라도 날아온 염분은 쇠로 된 모든 것을 산화시켜버려서 재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또한 바닷가에 차량을 1, 2년 세워두게 되면 염분으로 인하여 하체부가 모두 부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차량 하부 도장을 우레탄으로 매우 두껍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염분은 소량으로도 새로 피어나는 새순에서 다 자란 이파리까지 모두 고사시켜버리는 정원관리의 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바닷가에 살면 얼마나 많은 염분을 접하게 될까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염분은 먼 바닷가에서 날아오는 소량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닷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살아야 하나요? 입니다. 지난 방송 120편 제주도 이주 요양이 목적이라면 참고하세요 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바닷가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바닷가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염분은요, 때마다 위치마다 영향을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실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꼭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같은 바닷가라 하더라도 바닷가가 낮은 수중료로 먼 바다까지 뻗어져 있다면 당연히 태풍이나 강풍에도 파도가 해안가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염분의 피해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반대로요, 바닷가가 5, 600m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심이 깊고 파도가 바로 앞까지 들이치는 바다라면요, 파도에 부서진 염분이 내 집 정원이나 건물까지 순식간에 날아 들어오곤 합니다. 또한 같은 바닷가라도 제가 있는 제주도 북서쪽 한경면 바닷가에 거주를 하신다면
남동쪽에 바다를 두고 있는 그러한 바닷가 위치라면 큰 염분 피해가 별로 없지만요. 만약에 북서쪽 바닷가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겨울에는 거센 파도에 부서지는 염분으로 빨래를 넣을 수도 없고 정원수도 북서쪽으로 모두 말라서 죽기 때문에 큰 돌 등으로 북서풍 바람을 막아야만 식물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가에 바로 접해 있더라도 염분 피해가 극히 적은 특별한 장소도 있으므로 한정지어서 바닷가는 모두 피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염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입니다. 바닷가에 살고도 싶고 아늑한 정원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염분을 막을 방법을 구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뷰가 좋은 곳을 건물로 막고 그 뒤쪽을 정원으로 꾸미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바닷가에 바로 접해 있는 소규모 펜션입니다. 뷰가 좋은 바닷가 쪽, 즉 북서쪽을 건물 전체로 막고서 남동쪽으로 아늑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바닷가에서 날아 들어오는 염분을 대부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펜션 주인분께서는 바닷가에 거주를 하시면서 크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아늑한 정원에서 반려견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북서쪽인 바닷가 쪽에 정원을 만들고 건물을 남동쪽의 뒤쪽에 들여서 건축을 하셨다면 겨울마다 불어오는 강한 북서 계절풍으로 모든 정원의 나무는 말라 죽는 삭막한 터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펜션의 위치는 바닷가에 접하고 있지만 특화 경관지구나 건축 심의구역이 아니어서 이렇게 4층까지 건축이 가능했기에 높은 건물로 염분을 막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들이 건폐율도 워낙 줄어든 데다가 경관심의구역, 특화경관지구, 건축심의구역 등으로 제한이 되어 고도 제한이 6m 정도로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발 해안가 토지를 매입하시기 이전에 가온부동산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미리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 이주시 만약 바닷가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바닷가 염분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을 목적이시라면 무조건 해안가 토지는 피하셔야 되고요. 카페나 음식점, 펜션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바다 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토지를 매입하시기 이전에 내 토지에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파도로 인한 염분의 피해는 얼마가 되는지, 건축 시에는 내 토지의 특별한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개발 컨설팅을 미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염분을 피해 조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신뢰,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